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맞아, 건국절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구분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에서는 시기 구분, 용어 정리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항쟁이란 말을 쓰지 6월 혁명이란 말 안 쓰잖아요. 왜냐면 6월은 항쟁이죠. 우리가 혁명이었다면 누군가를 목을 자르거나 두둑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타협적으로 끝났잖아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헌법 개정을 건의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민주헌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5공화국 헌법에서 한 37% 정도 내용 수정한 거거든요. 아주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항쟁이란 말을 쓰는 거죠. 4.19혁명 같은 경우는 보통 미완의 혁명이라 많이 쓰죠. 왜냐면 어찌됐건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혁명이란 말을 써요. 하지만 문제는 대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한패였던 한민당, 민주당 애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수식 어구 정도로 미완의 혁명 뭐 이런 말을 쓰죠. 연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어떤 연도부터 기점을 나눌 것인가? 45년이 너무 적합해요. 왜냐면 1945년에는 세계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파시즘 세력이 몰락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체제로 들어가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8월 15일을 통해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자마자 일반명령 1호라고 미국과 소련이 단지 4시간 만에 합의를 보거든요. 그 4시간 만에 본 합의로 분단이 돼서 70년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들어왔고 엄청난 갈등 속에서 정부가 1948년에 이제 2개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러니까 45년이라는 기점이 시기 구분하기 너무 정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48년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4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냉정히 따져보세요.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역사 전공자인 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48년에 세계사적 사건도 없었고요. 뭐 국내사적 사건도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냐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조금 있다가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럼 결과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최종적 결과잖아요. 너무 초라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45년부터 48년 사이는요. 첫째는 이 남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좌우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우파와 중도파와 좌파가 싸웠어요. 이건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 서준석 선생님 책 너무 힘들고 제 역사전쟁하고 같은 데서 나온 해방 3년사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조한성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그게 좀 요 시기 때 얘기 좀 자세하게 다뤄준 책이기 때문에 요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좀 관심 있으시면 자세하게 공부해보면 그 책이 좀 좋아요. 해방 3년사가 좀 쉽게 나왔고, 저는 옛날에 서중석 선생님이 쓴 한국현대 민주운동연구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거는 1000페이지 폰트 8 제가 3개월간 읽다가 죽어버릴 뻔한 책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는 책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다음 장을 넘어가면 앞에서 뭔 얘기인지 이렇게 정말 그냥 읽었던 참아 이러면서 3개월간 혼돈에 빠뜨렸던 정말 위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추천할 수는 없고요. 그 조한성 선생이 쓴 그 해방 3년사인가 있을 거예요. 요 역사 생각정원에서 나왔는데 해방 후 3년. 그게 아마 그래도 좀 제일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한국사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 그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게 갖고 있죠. 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역사도 있지만 그 1945년에서 50년 사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때가 우리나라를 다 구성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그 45년에서 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완성이 되고 알박게 한 거죠. 한국전쟁이 그냥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방 3년 5년사가 되게 중요한데 1차 대립은 좌우 갈등이에요. 우파, 이승만, 김구, 한민당, 미군정, 좌파,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계열.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때 중도파가 있었죠. 그게 좌파 진영의 대표 선수는 여운형, 우파 진영의 대표 선수는 김규식.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냉전이 본격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 국무부의 공식적 정책 입장은 좌우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선인 거예요. 미 국무부는 그때만 해도 되게 자신 있었어요. 미국이 선도하면서 공산권도 품을 수 있다. 라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루즈벨트이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그런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상 이런 걸 막 꿈꾸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의 원칙은 뭐냐면 소련과 타협해서 통일정부 수립해라. 그래도 우리가 주도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그 미국 중앙정부에서 오는 오더가 현지에서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면 실제 우리나라를 관리하는 건 미군정,
얘네들은 군인들이잖아요. 군인은 우파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국무부는 여운형 김구 편을 들어도 미군정은 언제나 이승만 김구 같은 사람의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구도 이때는 구구파예요. 절대로 김구 선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통일과 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건 이제 좀 더 뒷얘기고요. 결국은 이 갈등 속에서 중도파를 밀어줬지만 중도파도 분쇄가 돼버리고 좌파도 분쇄가 되면서 우파의 세상이 되는 게 남한이죠. 북한은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요. 그 다음 단계 뭐냐 이거예요. 이제 좌파가 분쇄가 되고 나니까 47년에 여운형이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47년 이후부터 박헌영이 신전술이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무장 폭동을 막 일으키는 걸 미군정이 잔혹하게 탄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좌파가 끝장나고 나니까 47년 이후부터는 어떤 논란이 시작이 되냐? 우파가 무엇인가를 두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걸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새누리당과 더민주당과 어바이연합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원래 우파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삼균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지키되 우리 민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고민했던 게 우파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우파는 뭐냐? 새로운 우파가 나타났어요. 그게 반공주의예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면 그 어떤 죄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가장 그 당시 유명한, 하지만 국내에 기반은 없었던, 이게 이승만의 아이러니예요. 제일 유명하고 모두가 존경했고 굉장히 기대를 받았지만 막상 자기 조직이 없는 사람, 이승만이 성공했었죠. 한민당이 이제 나중에 민주당이 되는 건데, 이 한민당은 한민당 지도부의 26%가 미국 유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60%에서 70%가 일본 유학을 경험했어요. 완전 엘리트 지주 정당. 친일의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저기 그 있잖아요. 고려대학교에서 온 김성수라든지 뭐 송진호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섞이냐? 친일파가 섞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 친일파는 실제로 관료 경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친일파가 여기 들어가죠.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왜 이승만은 친일파를 받아들여줬는가? 요즘에 인터넷 떠돌아다니면 뭐 이승만이 친일파다 이런 얘기도 막 도는데 그건 정말 역사 왜곡이고 그건 말도 안 돼.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건 너무 천양지차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 어찌됐건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살았는데 그가 왜 친일파를 수용했는가? 이건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추론컨대 이 당시 친일파들은 진짜 전전긍긍하는 입장들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친일 얘기가 나오면 그 어떤 국민들도 친일을 옹호해주지 않잖아요. 진짜 이거에 대해선 좌우를 막론하고, 왜냐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긴 했지만 국민 여론 70% 이상이 다 국정화 반대였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도 다 퇴출됐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친일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역사학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친일파들이 득세한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게 먹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자기의 친일 이력을 공개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붙으면 돼요?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이승만. 딱 채워주면 되죠. 얘네들은 죽으거든요. 어디 도망갈 수 없는 더 열심히 충성하는 애들. 이승만 입장에서 편했겠죠. 나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무리들이 되는 거죠. 이 결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남 세력들. 이북에서 쫓겨내려왔어요.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황해도 지주집이었는데, 1사부터 때 도망 내려온 집안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북한에 대한 징호감 갖고 있는 우파들. 청년단은 이제 이번에 서북청년단 재건돼서 다시 유명해졌는데, 이게 청년단이 되게 무서워. 이게 그냥, 요즘에 어버이연합이 나와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 요즘 대학생, 우리 장신대에서 보는 젊은 애들이 때 있는 거를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데모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총이나 이런 걸 다 지급을 받고 우익 대회 끝나면 가서 좌익 애들을 때리고 총으로 쏴주고 이랬었어요. 47년 한 해 동안 1000명이 죽어요. 140명인가 죽고 1000명이 다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좌익과 우익의 물리적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단. 근데 이게 왜 활성화가 됐냐면요. 이 당시에 일반 노동자 하루 임금이 61원이었대요. 근데 청년단 단원이 되면 300원을 받았대요. 5배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똑같잖아요. 어머니랑 할아버지들이 2만원 받고 그거 뛰는 거랑. 이게 너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우익 폭력이 아니라 돈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스스로가 막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새로운 우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인거예요. 김구도 원래 우파였지만 민족이 분단 앞에 딱 처하게 되니까 결정을 내리는 거죠. 민족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이 중요한가? 거기서 그걸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해방 공간에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냐 김구 선생, 왜 이렇게 이승만 믿고 살았냐, 애초에 이승만을 조지고 본인이 좀 리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너무 뒤늦게 각성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 세력들 중간파를 끌고 김규식과 함께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이 세력도 소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민족 지상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외국의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쓴 걸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예요. 민족만이 지상주의자로 생각해, 그런 이미지로 쓴 용어인데 딱 느낌은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새로운 우파가 만들어졌고, 위에 있는 정체성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오늘날 새누리당 같은 정체성과 상당히 좀 유사한 거고요. 이제 밑에가 더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밑하고 위가 섞이면 더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45년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48년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48년 이후부터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그들만 리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만의 군사 쿠데타와 그들만의 경제 성장이 있고, 그들만 리그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중심부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